안녕하세요. 문당입니다. 오늘부터 동양 의학을 강의할까 합니다. 먼저 동양 의학하면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중심적인 세계 국가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1침, 2구, 3약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1침, 2구, 3약이라는 것은 먼저 침으로 치료를 하고요. 첫 번째. 그리고 다시 침으로 치료가 안 되면 뜸으로 그래도 안 될 땐 약으로 이렇게 치료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인체를 하나의 작은 우주,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 인체도 하나의 작은 소우주로 보고, 그래서 이 전기를 보강하고 질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음양이 평형을 잃고 평형한 것을 조절함으로써 병적 상태에서 정상적인 생리 상태로 변환시켜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이 곧 치료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소우주로 보는데 이 잠깐 소우주도 그러니까 음과 양으로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음과 양이 뭔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그것이 평양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너무 한쪽에 너무 치우치게 되면 그것을 병적 상태로 보는 거죠. 그래서 너무 넘치면 깎아주고 부족하면 채워주고 그래서 뭔가 균형을 이렇게 맞춰주는 상태. 그것을 우리가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료하는 목적이 있죠. 그래서 처방에 보통 처방에 상당 그러니까 뭐 약으로 하는 것은 보통 이제 동의보감을 많이 이용합니다. 이 동의보감은요 단순하게 어떤 그 치료술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양생법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 양생법이라는 것은 예방의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규제에 있듯이 양생의학이란 예방의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예방이라는 건 뭐냐면 황제내경이라는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병에 걸린 다음에 좋은 약을 주어도 그것은 마치 목이 말라서 견딜 수 없게 된 연후에 우물 파는 것이 말하자면 전투가 시작된 다음에 무기를 만드는 것과 같아서 이미 늦은 것이다. 뭐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말은 결국에는 때가 늦었다. 이런 때가 늦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중국의 그 최고 명의가 두 분이 있는데 뭐 한 분은 화타라는 선생님도 계시고요. 또 한 분은 편작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편작의 이 편작 선생님에 대한 그 의술을 깨닫게 된 동기가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 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그 사마천이 쓴 사기혈전에 나옵니다. 그 얘기인데 편작이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 현재 시대로 얘기하면 이제 여관이죠. 그 여관에서 일을 할 적에 거기에 이제 오는 손님이 장상군이라는 객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장상군이 이제 몇 날 며칠을 이제 그 여관에 묵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친분이 있게 굉장히 가깝게 지냈는데 하루는 그 이제 그 장상군이 떠날 때 편작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비방이 있다. 내가 그 비방을 가르쳐 주겠다.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 장상군이라는 사람이 무슨 약을 줘서 그 이제 그 편작이 그걸 먹었더니 사람의 오장육부를 이렇게 훤히 들여다 볼 수 있게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동양의학은 우리의 오장육부를 보고 치료를 하는 건데요. 그 오장육부가 우리 몸에 이제 기가 흐르는
그래서 그 경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흐르는 걸 가지고 이제 그 치료를 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 편작은 사람의 오장육부를 훤히 들여다 볼 수 있으니까 뭐 사람만 딱 보면 알 수 있었겠죠. 이 사람이 간이 안 좋은지, 심장이 안 좋은지, 폐가 안 좋은지 다 알 수 있었겠죠. 아무튼 그 이 펜작이란 분이 이제 하루는 그 제우 나라의 이제 환우라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왕이죠, 여왕. 그러니까 그 왕을 이제 면접한 일이 있습니다. 이제 갔더니 그 한우에게 이제 병이 이제 그 살짝 이제 표면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편작이 이제 그 왕에게 그랬죠. 당신이 지금 병이 겉에 왔다. 그러니까 치료를 받아라. 그러니까 겉에 왔으니까 지금 이 왕은 괜찮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난 치료 안 받아도 된다고 하니까 아무튼 이 편작은 다시 들어갔다가 일주일 후에 다시 또 이 왕을 또 면접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시 편작이 당신이 지금 병이 이제 혈맥까지 들어왔으니까 빨리 나에게 치료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 그 왕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술자가 나를 치료하면서 돈이나 벌려고 하는 수작이 아닌가 하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근데 이 편작은 다시 되돌아가서 일주일 후에 다시 또 왕을 또 접근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갑니다. 그냥 가니까 왕도 의아하게 생각했고 밖에 있던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왜 오늘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가십니까? 그러니까 편작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 병이 겉에 있을 때는 탕약으로 치료할 수가 있고 또 그 병이 또 그 혈맥까지 들어갔을 때는 침이나 돌침 이런 걸 이용해서 치료할 수가 있는데 그 병이 깊이 골수에까지 들어가게 되면 사명을 다해서 굉장히 고치기가 힘들다. 그래서 아무 말 하지 않았다 하면 이제 되돌아갑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한 일주일이 흐르니까 이제 그 왕이 굉장히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편작을 찾으러 갑니다. 근데 편작은 어땠을까요? 벌써 어디 떠나고 없던 것입니다. 그 얘기는 편작은 미리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전에 치료 받을 때 빨리 치료 받았으면 그렇게 큰 병을 키우지 않고 나았을 텐데 그 병을 계속 키운 거죠. 키움으로써 골수에까지 미치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를 찾아와도 고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화타라는 이 술자는 그 자리를 피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옛날 고전에서 접하고 이런 동의보감에서 그 양생의학이라는 예방의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큰 병을 키워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병이 오기 전에 미리 알고 치료하는 것이 큰 술자고 큰 방법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에 이렇게 경락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몸에는 경혈과 낙혈이 있다고 봅니다. 경혈과 그래서 이 경혈과 낙혈을 합해서 우리가 경락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경락혈을 볼 수 있도록 이 실태를 볼 수 있도록 한 사람이 김봉한 박사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북한 사람이었고요. 아주 옛날이죠. 일본에서 이 봉안학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발칵 뒤집혔죠. 그래서 이 봉안학설에 의하면 지금 현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경락의 순환 체계가 지금 이 경락과 굉장히 일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봉환학설에 의하면 봉환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다른 순환 체계가 있는데 바로 이 체계가 경락과 일치하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할 건 아니까요. 이 김봉환 박사에 대해서는 우리 그 술자님들이 따로 조금 조사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그 술자님들이 또 꼭 알아야 할 대표적인 의학자 몇 분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요. 더빙이 보감하면 그 조선시대 때 선조죠. 선조 조선시대 허준 선생님이 계신데 이 허준 선생님은 이 탕약에 굉장히 강했던 분이세요. 하지만 한 번은 이제 그 이 선조가 아팠을 때 이 허준 선생님이 탕약보다는 침이 더 좋아서 또 침을 잘 놓는 그 술자를 들여보내겠습니다 했는데 그 선생님이 허임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보통 허임 선생님을 제 조선의 제1 치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허임 선생님은 침구 경험방이라는 책을 남기셨습니다. 이 침구 경험방은요. 환자들을 치료했던 경험을 다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 경험방은 또 뭐 한글로 해석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이 많으니까 또 이런 책을 접하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또 한 분은 사암 선생님인데요. 이 사암 선생님은 침을 그 오행침법을 개발했고 또 침을 놓는데 보사법 말하자면 뭔가 부족하면 더해주는 거 더해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보해준다 그러고 또 뭔가 부족하면은 그 더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 넘치면 그거를 깎아주는 그래서 그거를 사한다 이렇게 하는데 뭐 더해주고 깎아주고 그런 보사치료법을 창안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한번 알수 있는 우리 사람을 네 종류의 체질을 가졌다고 이제 그 구분을 했죠. 그래서 네 가지 체질은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네 개의 체질로 사람은 다 다르다. 이렇게 창안하신 이재마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침뜸 의학이나 이 동양 의학은 뭔가 음양이 서로 어떤 오장이 뭔가 음양이 너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어느 쪽으로 뭐 부족하거나 그거를 보통 우리가 이제 편성, 편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너무 부족하거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조화롭게 균형을 맞춰주는 의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 침뜸의 역사를 또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의술이라 하면은요, 지금 이렇게 침뜸, 뭐 안마, 마사지, 뭐 지압, 부항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또 우리 그 주변에 나는 뭐 돌도 되고요. 돌도 약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뭐 광석, 또 뭐 이렇게 야채, 자연물 이런 것들로 조제해서 우리 쓰는 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전통 의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통 의술 중에 침과 뜸은 우리 그 피부에 자극을 해서 치료하는 술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우주 안에는 살아가는 모든 생명은 다 자기 몸에 어떤 이상이 생기면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이게 전문적 용어로 자연 치유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현대 의학으로 얘기하면 뭐 항상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항상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비눗방울을 우리가 부르면 항상 동그랗게 되려고 그러죠. 동그랗게. 그래서 그걸 뭐 세모나게 불려고 해도 만들어지질 않아요. 얘는 항상 동그랗게 되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이 그런 성질을 항상성. 뭐 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떤 큰 수술을 하는데 인체를 이렇게 해서 내장을 꺼냈다가 다시 집어 넣으면 어때요? 그걸 뭐 처음에 꺼냈던 그대로 그대로 집어넣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돼요. 꼬매놓고 시간이 지나면 이 장기들이 다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거든요. 이런 걸 자연스럽게 자연치 그러니까 스스로 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자연치유력 항상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황제의 내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황제의 내경은 춘추 전국 시대에 황제가 지었다고 전해져 옵니다. 이 황제와 그 황제를 치료하던 그 술자죠. 그러니까 의관, 그 기백과 같이 서로 물어보고 대답하고 황제가 이런 건 아픈데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또 기백은 이런 것은 어찌어찌 해서 온 병인데 이런 것은 어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런 말들을 적어놓고 그대로 한 것이 황제 내경인데 이 책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뭐 다 읽으시면 더 좋겠지만 이 책을 시중에 만화책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편과 영치편 나눠지는데 그래서 이 만화책으로 접하시면 조금 그 내용을 다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금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황제내경을 한번 다 읽어보심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이 침으로 치료하는 거는 아주 오래됐는데요. 치매 기원을 한번 보면 과거 아주 원시대 때는 아프면 어때요? 아프면 뭐 이렇게 손으로 만지거나 뭐 이렇게 돌 같은 걸로 문지르고 그렇게 했죠. 그러면 어때요? 아픈 곳이 통증이 조금 많이 완화가 됐죠. 그래서 조금 더 발달한 것이 이제 수렵이 발달하면서 고기도 잡아먹으면서 그 고기 가시를 이용해서 또 가시로 이렇게 찌르고 했던 것이 이제 치매의 발달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를 통해서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철이 발견되니까 철로 찔렀다가 철로 찌르니까 아무래도 녹쓰는 게 있으니까 뭐 부작용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다 이제 과거에서 뭐 금침이 발견되고, 그러니까 금으로 찔리면요 이 조직이 많이 파괴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침을 놓을 때 통증이 더 아프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금침보다는 스테인리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스테인리스의 장점은 녹슬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뭐 금침을 말씀드렸지만 이 금침은 조직을 많이 파괴시키지 않다 보니까 통증을 많이 또 완화시켜주고 하다 보니까 옛날 뭐 허리 아프고 이런 분들한테 이제 금침을 이렇게 삽입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엔 뭐 엑스레이나 이런 데서 많은 방해를 받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런 금침을 많이 받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요즘에는 이제 스테인리스를 많이 이용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뜸을 말씀을 드리면 이 뜸은 보통 쑥을 사용을 하죠. 근데 이 쑥을 사용하는 또 이유가 있겠죠. 뭐 쑥이 아니고 다른 것도 태울 수가 있는데 일단 이 쑥은 먼저 3년 묵은 쑥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요.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묵힌 쑥은요. 굉장히 열이 뜨겁습니다. 그 열이 뜨겁기 때문에 그 열을 더 이렇게 낮출 필요가 있는데 3년 정도 묵은 쑥으로 하게 되면 그 열이 한 67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쑥 질도 좋은 걸 쓰셔야 되고요. 쑥이 뭐 현재 우리 국내에서는 뭐 강화쑥이 좋다 뭐 이런 말이 많이 있는데 쑥이 또 좋은 질도 좋아야 되고 그래서 또 3년 동안 이렇게 묵혀서 그 열이 뜨겁지 않도록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을 사용하면서부터 그 쑥을 태워서 피부에 그 혈자리에 경락에 흐르는 혈자리에 이렇게 뜸을 떠서 결국에는 피부에 자극을 주어서 치료를 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불을 사용하면서부터 뜸은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하나 말씀드리면 이 우리 하나의 그 경락에 흐르는 것은 뭡니까? 결국엔 이게 기거든요, 기. 이 기는 또 혼자 움직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런 혈이 또 이렇게 끌고 다니고 물론 뭐 기 또 자체로도 움직이는 그러니까 기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렇게 흩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이제 남기신 철학자가 있죠. 장자라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것은 기가 모여있는 것이고 죽으면 이 기가 흩어지는 것이다. 이 기를 말씀을 드리니까 꼭 또 하나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하나 있는데요. 최한기가 쓰신 그 기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이 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최한기의 기학을 또 접해서 읽어보시면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동양의학이 뭔지 어떻게 기의 흐름을 보고 있는지 또 의학자가 어떤 사람들이 있고 어떤 발전이 됐고 이런 것을 간단하게 짚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음양 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양의학의 상당한 기초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음양 오행을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음양 오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